그 아델 관해서 설명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 이거 영상을 찍게 됐고요. 기본적인 아델 스킬 설명부터 해볼게요. 일단 아델의 키 세팅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임페일 레조너스, 임페레조 이제 연계해서 쓰면은 임페일 레조너스, 임페레조 연계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 돌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8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쓸 수 있거든요. 아랫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대각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리가 넓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뒤쪽으로 점프하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시면 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페레조의 특징 중 하나가 중간에 텔 판정이 있다는 거예요. 텔 판정이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부의 정도의 딱 캐릭터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텔포 판정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델의 가장 핵심 게이지 에테르 게이지인데요. 이거는 오더를 이렇게 쓰시면은 보시면 에테르 100이 소모됐죠? 에테르 100이 소모되면서 오더 2개가 생겨요. 이거는 평상시에는 최대 6개까지 뽑을 수 있고 에테르 게이지 총 300을 소모를 하죠. 에테르 게이지 총 300을 소모를 하고 이 리스토어라는 스킬을 쓰시면 하나를 더 뽑으셔가지고 최대 8자루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총 400 소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스킬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스킬로는 이 크리에이션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요거는 보시면 이 칼자루 개수에 따라서 여기 나가는 스킬이거든요. 칼자루 개수에 따라서 이게 칼자루가 한 자루면 크리에이션이 하나가 터지는 거고 크리에이션 이 칼자루가 2자루면 크리에이션 2자루 최대 3자루까지 모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3자루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크리에이션 3개가 터졌기 때문에 한 자루일 때보다 데미지가 총 3배 세지는 거죠. 만약에 근데 오더를 이렇게 6자루 뽑아가지고 이게 없다 그러면 크리에이션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 자루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오더 6자루가 오더가 제일 우선이긴 한데 오더가 크리에이션보다 훨씬 점유율이 높아가지고 오더 6자루를 무조건 상시 유지를 해줘야 되긴 한데 6자루 플러스 계속 이렇게 게이지를 모으셔가지고 최대한 이 칼자루 3개 플러스 오더 6자루 그러니까 총 에테르 게이지 600을 유지해 주셔야지 아델의 성능을 최대한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더가 지속시간이 40초인데 40초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그냥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3 크리에이션 6 오더 이거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 이걸 유지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평딜을 계속 쳐주시면서 게이지를 쌓아서 3크리 6오드를 최대한 유지해 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평균 한 2.5크리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복수할 때 이제 전부 이렇게 켜봐서 측정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수동 샤드랑 트레드 이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쓰면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수동 샤드. 근데 보시면 수동 샤드도 방금 게이지와 좀 연관이 있는 게 수동 샤드를 이렇게 딱 쓰시면 보시면 일단 게이지 소모 좀 할게요. 게이지를 빼고 이렇게 샤드를 쓰시면 게이지가 차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디바이드 게이지가 차죠. 트레드 게이지가 차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동 샤드가 더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제 그 디바이드나 트레드를 맞출 수 없는 그럴 때 이제 만약 보스가 순간이동 텔레포트를 했다거나 그럴 때 보스가 없을 때 수동 샤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게이지가 풀일 때 이제 6 오더를 뽑고 나서 크리에이션까지 3자루를 채우셨을 때 수동 샤드를 써주시면 유의미한 데미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극딜 순서를 할 때 솔직히 저는 아델의 극딜을 그렇게 막 엄청 좋게 평가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대충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레이스 오브 갓이라는 스킬을 이렇게 패스키를 올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올려두고 패스키를 올려두고 이제 오라이픈을 키고 메서킷을 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메서킷이 60초에다가 쿨이 200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후에 이제 마나를 다시 채우고 그리고 마나도 이게 풀이어야지 조금 더 세져요. 마나 폭풍이. 그리고 이제 그 축을 쓰시고 이제 요거는 좀 선택 이제 유동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스가 이제 직사기나 좀 치명적인 스킬을 쓴다 하시면은 인피니트 리스토어 이렇게 인피니트 무적을 이용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전에 엠버링크는 써주셔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8자를 뽑고 게더링 블루스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톤까지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쳐가지고 게이지를 모으고 8자를 다시 뽑아주시면 돼요. 메인 마크는 써주셔야겠죠. 이 액티베이션 요거를 까먹었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갭을 쓰시기 전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스임미랑 코어솔은 저는 솔직히 이게 체력이 닳는 스킬이라 유동적으로 써주고 있어요. 굳이 막 극딜 때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캐릭이 아니라서 아델은 평딜이 되게 중요한, 왜냐면 평딜 자체가 게이지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딜이 훨씬 중요합니다. 평딜 이렇게 쳐줘가지고 게이지를 쌓아주셔야지 극딜 때도 극딜을 더 세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평딜 때 들어가는 딜이 더 세요. 아델은 해방을 하셔도 평딜 탐에 들어가는 딜이 더 세기 때문에 특정 뭐 극딜형 보스가 아닌 이상 뭐 극딜은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대충 막 무조건 나는 완벽한 극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버리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아두면은 이제 이렇게 표식이 생기면서 디버프가 보여요. 디버프가 이제 데미지 20%, 그러니까 보공 20%랑 똑같은 말이죠. 보공 20%랑 방어율 20%, 방무 10% 이렇게 붙는데 요게 되게 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묻혀두고 다시 쓰면 이게 표식이 지워지거든요. 표식이 지워져가지고 이게 지워질 때가 언제냐면 다시 써가지고 맞췄을 때랑 그리고 죽었을 때, 캐릭터가 죽었을 때 리저렉션으로 살아나면은 표식이 다시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경우 리저로 살아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잘 안 맞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삑사리 날 때가 엄청 많으니까 확실히 이거 써주시고 나서 여기 표식을 한 번씩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이크는 이게 1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아주는 스킬인데 이게 보시면 하이퍼 스킬에 이거 보시면 다이크 퍼시스트라는 최대 킥다운 시간 2초 증가라는 스킬이 있어요. 요거를 찍으시면 이게 2초 증가하면서 이게 쿨타임이 7초인가 8초인가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무조건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하나 찍는 것보다 실전 딜은 이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똥버스가 많아서 다이크로 이제 똥 같은 거 하나 씹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실전 딜은 더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로나 구름 같은 거에는 이거를 찍으시는 게 이걸 빼고 이거를 찍으시는 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게 보시면 트리거 스킬의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를 증가시킨다는 스킬이거든요. 트리거 스킬만 증가시키는 거라 트리거 스킬이 뭐냐면 여기 디바이드 보시면 트리거 스킬이 적혀있죠. 여기 블러썸은 트리거 스킬이 적혀있지 않죠. 그리고 트레드 이렇게 디바이드랑 트레드만 이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보공 20%를 디바이드랑 트레드만 보공 20%를 증가시키는 거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이거를 찍으셔도 여기에 뜨는 보공 20%랑은 차원이 다르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끌하고 싶으실 때 이제 찍으시면 되고 실전은 이거를 찍으시는 게 훨씬
딜로도 딜적 면에서도 생존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 찍으시고 데미지랑 보공은 같은 말이에요. 데미지는 이제 일반 몹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보공은 보스 몹한테만. 그러니까 데미지를 찍으시는 게 더 좋죠. 이거를 찍으시고 레조넌스 엑스트라인 이거는 무조건 찍으셔야 되는 게 이게 임페 레조가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게이지가 안 닳잖아요. 이건 안 찍으시면 이제 에테르를 또 소비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크리에이션 딜이 진짜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걸 안 찍으시면 크리에이션 이거 칼자루를 세 자루를 유지를 그냥 못해요. 한 자루 가지고 있는 것도 버거워요. 이걸 안 찍으면. 그러니까 한 최종 대비 10%가 날아가는 급이거든요. 크리에이션이 한 자루도 없이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필수고. 그리고 테리토리 지속시간 증가, 블러썸 쿨타임, 리주스 이거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키스프 스킬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스콜에 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자체 바인드긴 한데 그 보시면 1000% 데미지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강화도 있어가지고 어딨지? 인가? 잠시만요. 헷갈렸나? 하여튼 딜이 엄청 세요. 예. 보시면 이게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 더스크 같은 거 바인드 안 걸리는 거 건마 이런 거에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이걸 써주시고 시즈링 극딜 할 때 써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써주시면 되게 좋고 실전 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V메트리 맞아 체력을 상관을 안 한다면 이거 에르다도바 이거를 던져주시는 게 이게 그게 더 좋거든요. 판정이. 근데 이게 보시면은 체력 HP를 이렇게 15% 이렇게 소비를 해가지고 생존이 좀 안되는 보스라면 안 쓰시는 게 좋긴 한데 하지만 이제 좀 생존이 여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코어칸이 좀 많이 여유롭다 하시는 고렙 분들은 쓰시는 게 이걸 쓰시는 게 자체 바인드보다 판정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다들 이제 둔켈 같은 거를 좀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가서 볼 텐데 일단 지닐라 팁 같은 거 일단 저는 거의 진준더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지닐라 같은 거 한번 보죠. 지닐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실 위치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닐라의 뒤 잡기 어디 네 영혼은 보시면 다른 것들과 지닐라 이렇게 어떻게 나오잖아요. 다른지 한번 볼까? 처음에 이렇게 주먹을 소환하는데 잡목을 좀 죽여주시고 내려주시고 낯찍기 1페이지에 낯찍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2점을 크게 뜨시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타바를 쓰시면 위로 올라갔다 이 상태에서 내려오면 안 맞지 않습니다. 이걸 잡아주시고 여기 안전지대인 거를 확실하게 기억해주시고 여기 안전지대 그리고 아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비테이션을 위해 떠있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동중 안전지대도 이렇게 여기가 안전지대가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 손과 손 사이 손과 손 사이는 안전지대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손과 손 사이는 안전지대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데 없는 걸 좀 알려드리자면 손과 손 사이를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 맨 오른쪽 구석은 웬만하면 가지 않으시는데 첫 딜 말고는 여기서 엎드리시면 이렇게 맞아요. 예, 엎드리시면 이렇게 맞으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닐라는 무조건 뒤잡기입니다. 뒤잡기 이렇게 지닐라 뒤잡기 뒤를 잡아주시면 되고 지닐라는 다른 공략을 뭐 올리던가 할게요. 지금 아델 그거니까 간단한 것만 알려드리고 둔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처음 공격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처음 공격할 때가 제일 위험한데 이렇게 처음 공격을 하고 나면 얘가 진짜 그 공격 패턴마다 쿨이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공격을 해요. 일정 시간마다. 그래서 되게 간단히 피할 수 있거든요. 아 잠시만요. 말하다가 하다가 쿨이 안 좋은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져요.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확인하고 얘는 약간 건마 3패 하듯이 하면 되게 좋거든요. 여기서는 서 있으면 이제 좀 가끔씩 죽을 때가 있어서 엎드려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판정이 조금 더 좋아져요.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몰려있죠. 이럴 때는 가운데로 좀 와주셔서 가운데 어그로를 끌어주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왼쪽으로 갈 준비하고 왼쪽으로 갈 준비하고 다시 오른쪽 갈 준비. 가운데로 주차됐죠. 다시 여기서 왼쪽 살짝 어그로 끌어주고 왼쪽 공격할 때까지 왼쪽에 있을게요. 네, 여기서 펴지는 거 보고 왼쪽 다시 있다가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이거는 위에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최대한 지워주시고 다시 붙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른쪽 갈 준비 해놔야 돼요. 오른쪽 가주시고 다시 왼쪽 갈 준비 왼쪽 가주시고 다시 오른쪽 가주시고 숨기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끝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알려드릴 게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 그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 준비만 미리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스크 같은 경우 그리고 준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 채공을 최대한 하지 않으셔야 돼요. 공중 채공을 하면 이렇게 채공을 하면 똥에 되게 취약해지거든요. 이제 아델이 공중 채공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패더? 이거? 임페레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 패더랑 임페레조는 선길이 되게 많이 긴 편이거든요. 회피기 치고 보시면은 패더가 여기 머물렀다가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그리고 임페레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임페레조 약간 이렇게 좀 선들이 길기 때문에 전사지바꾼이라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중 채공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땅에 붙어서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걸어 다니는 거. 전 아델 회피기에서 가장 좋은 게 걸어 다니기랑 점프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레비테이션의 존재 때문에 점프가 되게 훨씬 좋아집니다. 다른 직업군보다. 걸어 다니기도 되게 좋고 엎드리기 점프 하시고 이거 이제 그 오라이폰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 맞긴 한데 오라이폰은 아래에서 딜하면 이제 이 똥이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니까 회피하기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근데 대신에 오라이폰은 맞지를 않고 그 대신 이제 그 게더링 블러썸 같은 경우 이렇게 점프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공포를 좀 빨리 보고 싶은데 공포 빨리 들어갈게요. 공포를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빨리 공포에 들어갈게요. 좀 줘라. 공포 좀 줘라. 오케이. 안돼 맞네. 공포에 들어오시면 되게 침착하셔야 돼요. 일단 노빌리티 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유가 되시면은 저 크오솔 스윙미 이 정도 켜주시고 이건 들어오기 전에 켜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깔려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의지를 써주시고 위에서 내리키. 왜냐면 저거 맞추면 안 되니까 다시 깔린 거 보고 의지 써주시고 되게 금방 풀렸네요. 네. 이렇게 되게 침착하게 그냥 보면서 피하면은 됩니다.
그 의지를 쓰는 경우가 밑에 이제 소나기를 피하려고만 그때만 쓰세요. 다른 것들은 솔직히 이제 스턴똥 때문에 난 피가 없어서 위험하다 이 정도 때 다른 거는 이제 소나기한테 자주 쓰시고, 왜냐면 소나기가 이제 이동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 자체가 아덴한테 딜이며 생존이거든요. 근데 소나기는 이동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딜과 생존 둘 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걔한테만 의지를 써주시면 되고, 물론 스턴똥도 위험하시면 쓰긴 해야겠죠. 더스크는 똥하고 공포만 이렇게 잘 피하시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좋고. 아, 그리고 이거는 마델팀만이 아니라 모든 팁이긴 한데, 쓸컴뱃을 쓰시고 요 레프의 용사를 다시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이렇게 스킬 레벨이 31레벨이 돼가지고 1%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셔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인 것들. 노벨리티. 노벨리티는 근데 그냥 이게 180초라서 극딜 때 써주시면 돼요. 네, 극딜 때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 저는 이게 제 사용이 터져도 그냥 극딜 때 맞춰서 쓰려고 이게 다시 안 쓰거든요. 더스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더스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극딜 때 써주는 편이고, 진라 때는 거의 안 쓰기도 해요. 그리고 다이크 맞추는 거는 하여튼 아델은 처음과 시작은 그냥 게이지다. 형딜을 꾸준히 잘 쳐가지고 게이지를 모으고, 모델을 6자를 뽑아주고 크리에이션 3자를 다시 모아가지고 배틀 게이지 600은 항상 이렇게 운용해주면서 해야 아델의 이제 진 면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찍으려고 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